네, 2020년 11월 20일 1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함으로 해서 추 장관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설 것이냐, 내년 3월에 열리죠. 대통령 선거에,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될 것이냐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특정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희한한 사건. 그것도 같은 검찰이라도 신기할 텐데, 대검이 대검에서, 옆방에서 A방에서 B방을 참.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추가로 감찰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네, 수사는 수사고 감사를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검 감찰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조국 전 장관이 재판부 자료 등을 만드는 데 관여한 걸로 알려진 성상욱 의성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장이 경찰 내부에 자기네 통신망이 있죠. 이 프로세스에다가 그 자료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도록 참고 자료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다시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16년도 무리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이라는 기재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무리를 일으킨 법관으로 판단한 자료를 갖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에 대해 그리고 이제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은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사찰, 대관, 소찰 이렇게 하는데, 대관 크게 보는 거고요. 사찰이라고 하는, 사찰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찰을 그렇게 안 봅니다. 대공수사를 하거나 외사 수사 정보를 할 때는 반드시 사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커뮤니스트, 작곰 같은 사람들도 사찰을 해야 됩니다. 늘 살펴봐야 됩니다. 사찰 자체는 원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법하게 하는 사찰이 문제인 거죠. 지금 이 법무부 설명에는 사찰과 불법 사찰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제 불법 사찰의 경우를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를 하게 되면 불법 사찰일 수는 있겠죠. 그거를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사찰과 불법 사찰을 섞어서 법무부가 설명하게 되면 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하기를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내줬으니까 법원도 그걸 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재판부 사찰을 이유로 한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법원의 지지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법원은 자기네를 사찰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조사하게 해주죠. 또 우리 법원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법을 다루는 범사법계가 검찰과 사법 법원으로 딱 나눠지게 되죠.
추 장관의 발표는 법원과 검찰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재판사는 다툴 수 있지만 그것도 보편적인 건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를 한 걸로 볼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조사 대상이 되는 세력이 나올 것이고 또 불똥을 피하려는 세력이 나올 것이니까 검찰도 역시 갈라지게 되죠. 추 장관의 서술에 놀란 검사들은 알아서 길 겁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재빨리 엎드리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반추미애 전선을 구축하는 검사들도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대검찰청에서 34기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 젊은 사람들이죠. 일선 지검에 가면 부장급들 정도 되는 친구들이 회의를 한 후 자기 검찰 내무망에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주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직무청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하는 이런 글을 썼네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청이죠. 더 급수가 떨어지는데 거기 평검사들이 비슷한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다. 국가의 준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제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 동부지청 같은 일선지청에서는 수석급 평검사를 중심으로 평검사 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검사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들이 그 후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의 개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안건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의 적절성 등입니다. 개최가 결정되면 지방검찰청병, 지검별로 회의를 열어서 차례로 입장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법연구회에서 판사들이 모여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평검사, 부장검사들이 이제 글을 띄우고 있는데요. 주로 추 장관을 비난하는 것이죠. 추 장관으로부터 커밍아웃 하라고 저격당했던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는 정치적 폭로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올렸고요.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 동부지청 형사일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란 생각이 든다라고 썼습니다. 그 외에 정의도 청주지검 형사 1부장도 상급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검사들이 분명히 지금 나중에 검난이라고 할까요? 추미애 장관에 반발들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하고 JTBC 홍석현 회장이 만남이 있었다고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JTBC는 항의를 했습니다. 뉴스룸을 통해서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 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처벌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법무부는 JTBC의 티블리 PC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주명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의 재판을 하는 시점에 이어서 두 사람이 만나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는데 JTBC는 그 주장은 두 사람이 만남이 있기 전에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6월 변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검찰은 이미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그리고 홍 회장과 윤 총장이 만난 거는 6월이 아닌 11월인데 11월은 변 씨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이다. 이미 검찰이 태블릿 PC는 가짜뉴스라고 판단해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난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추 장관이 검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한 거는 허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JTBC 홍 회장은 이 건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추 장관이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거론해서 또 JTBC도 JTBC 설명대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 검사윤리 위반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걸 왜 거론했을까요? 이걸 짚어내셔야 됩니다. 또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여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을 만들어 윤석열 총장을 반대 진영의 주자로 세우도록 야권 분열을 한 후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한 반관계다. 반관계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계략 중에 하나죠. 상대를 이간시켜서 쪼개지게 하는 거죠. 지난 10월에는 홍 의원이 그때 한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총장을 변호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우리를 못사게 굴던 사람을 우파의 대선 후보로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사고가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홍 의원의 말이 좀 일리는 있어요. 윤 총장을 직무에 배제시킴으로써 여당은 유력한 야권 후보 한 명을 제거했고요. 이 윤 총장은 이제 직무 배제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에 그는 이제 상당히 지치고 이제 망신창이가 되죠. 앞으로의 그의 진로는 좀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윤 총장은 지금 일단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항해서 변호사를 성임해서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려고 합니다. 일단 법원이 이걸 받아주면은 그런 직무에 복귀해서 검찰 임무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배제 처분 무효화 소송을 내요. 본안 소송을 내겠죠. 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게 소송을 하면서 검찰총장 임무를 하겠죠. 아마 이 소송은 내년 7월까지는 결론이 안 나니까 소송을 하는 중에 그런 검찰총장 임무를 마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희한한 총장이 되는 거죠. 거꾸로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입고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윤 총장을 대권 후보로 처음 거론됐으니까 새싹이라고 본다면 아주 여당은 철저한 새싹 밟기를 하는 거가 되죠. 여기서 되게 녹아버리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낸다면 얘기는 또 180도 확 달라집니다. 당한 사람은 본인을 해친 사람을 반드시 보복하니까요. 지금 현재 야당은 윤석열 씨를 보호하다가 또 그가 너무 큰 야권 후보가 되니까 견제하고 뭐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그 야당이 좀 윤석열 씨 문제에 대해서 좀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소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직무정지를 당한 윤 총장이 검찰로 온다라는 얘기가 퍼지자 갑자기 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출석하라고 연락 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법대로 이 회의에 오겠다는 겁니까? 라고 화도 내고 결국 10분 만에 산회가 결정됐는데 윤 총장이 온다는 건 없었던 일이 된 거죠. 윤 총장이 오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당 의원들은 왔으면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렇게 야당도 흔들리는데 여당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서 그는 비난했습니다. 네. 공수처를 출범시키고자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네, 굉장히 조홍천 의원 솔직한 분이고 바른 분이네요.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된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옳은 얘기죠.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조 의원에게 박수를 치는 여당 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국민 미래 포럼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권은 허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실로 만들려고 한다. 옛날에는 팩트를 인정하고 해석하는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팩트 자체를 두고 싸우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팩트가 팩트냐 아니냐 말장난처럼 하는 싸움이 되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짜와 진짜가 섞이는 중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음모론, 뉴스 등 절반은 사실, 절반은 허구로 가짜와 진짜가 중첩된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이버 세계라서 그런가요? 조국과 추미애 씨는 자기 변명을 위해 환타지를 구성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 대안적 세계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대안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이주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나치 상황이라며 나치 선동과 했던 괴벨스가 실천했던 것이 소프트하게 연성 파시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나치가 만들고 한 세상이 그들도 대안적으로 제시했지만 그게 과연 유토피아인지는 자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유도해 갔거든요. 독일국민들을. 지금 여당이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 추윤 배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 폭탄이 터졌는데 그런 민생 문제에 지금 관심도 없어요.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갑자기 한국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지금 미중 갈등, 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 굉장히 국제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 중국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런 중요한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성 1억이 조기 폐쇄에 고무됐던 야권도 우왕좌왕입니다. 월성 1억이 조기 폐쇄 수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갑자기 탄력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추윤 배틀은 코로나와 함께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분열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윤 배틀로 추 장관이 얻는 게 무엇일까요? 굉장히 승복이 강한 분이죠, 추 장관. 그래서 철천지 원수를 갚은 건가요? 아니면 문정부의 애로사항을 당신이 나와서 해결해 줌으로써 추다르크가 된 건가요? 이렇게 해주면은 검찰은 이번에 상당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도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과거 정권에는 또 검찰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합니다. 항상 그들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고 정권을 재창출해야만 추다르크는 검찰의 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다르크는 어떠한 장관도 하기 힘든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했으니 후폭풍을 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는 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아마 단판을 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는데 뭘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문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변사하기 전에 문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 전까지는 한 배를 탔었는데 권력은 절대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박 시장 변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 자, 마찬가지로 추 장관도 문정권을 위해서 큰 일을 추 장관이 원래 문재인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일을 했는데 이게 문 대통령 세력이 받아주지 않아서 간극이 벌어지면 추다르크가 또 반대로 돌죠. 그러면 결정적인 상처를 문재인 세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 세력이 아닌데 현재 여권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돼 있는 사람은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인데 이들도 추다르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세력을 허투하게 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 추, 이재명, 이낙연 다 한 배를 타게 됐다는 거죠. 추는 윤을 침으로 해서 한순간에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추가 돌아서게 되면 여권이 같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박근혜 세력을 치는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윤석열 씨가 180도 돌아서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권을 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신 덕분에
윤석열 씨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 1위로 올라섰잖아요. 이러한 걸 추다르크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세력은 자기 세력이 아닌 추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을 친다는 걸 기대했을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적당한데 추 장관을 해임시켜서 미래의 경쟁자, 추다르크를 없애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차도살인지계인데 이걸 추 장관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또 추다르크가 아들 군 복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문정부가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보훈 차원에서 윤석열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는 냉정합니다. 추다르크는 문정권 쏘서 누구도 못하는 걸 해냈으니까 그 대가를 분명히 요구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추 장관은 5선인가 했죠. 당 대표도 했죠. 그리고 이젠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 이분이 돌아가서 변호사를 하겠습니까? 남편이 변호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볼 테니까. 그럼 뭘 원하겠습니까? 적어도 서울시장이나 총리 이상을 바라죠. 아니면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바라게 되죠.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나 2년 뒤인 2년 뒤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추 장관이 뭔가 기대하는 게 없을까요? 그러한 선거가 다가왔을 때 나한테 뭐를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무기가 추 장관한테는 윤석열 제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걸로 친문 세력을 협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결국 추다르크는 문재인 세력이 원하는 걸 해주는 채찍도 들었고 당근도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다르크와 친문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제기해서 거물이 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추윤 배틀이 벌어져서 추다르크는 발목이 잡힙니다. 이게 정치가 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 생물이고요. 경제가 생물이고요. 방역도 생물이고요. 다 생물, 한 번에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그림대로 안 갑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이 한 수 딱 두고 왜 장고를 해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는데 상대방이 다른 수를 쓰니까 또 새로 수를 계산하느라고 장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 장관도 잘못하게 되면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됩니다. 네. 안치환의 노래처럼 죽 서서 개 줬니 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추다르크가 대권까지 바라면서 칼을 뽑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꿈을 꾼다면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평검사들은요, 파업 못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만 공부했기 때문에 액션도 크게 못해요. 기껏해야 사표 쓰고 나가는 그 정도로 볼 겁니다. 작은 파문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 가벼이 봤던 데에서 의외로 소리 없는 화살이 날라와서 다 꽂힐 수가 있습니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추윤 배틀로 대한민국은 정치 대안으로 들어갑니다. 덕분에 경제와 안보와 민생 고민은 이제 모두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개판이 되든 뭐든 이제는 미친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정치 싸움의 도끼자루가 썩는 겁니다. 진중권 씨 말대로 저도 386 세대고 주사파까지는 아닙니다만 주사파가 권력 핵심부로 들어온 다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저마다의 정의만 날뛰는 정치 광풍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쌍하게 된 거는 우리 국민들 민초입니다. 추윤 배틀이 바로 그걸 본격화한 겁니다. 대권을 잡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되기 위해서 하염없는 정치 투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번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